자동차 없는 인생. 그에게 처음부터 자동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 그는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자동차를 샀고 따라서 만나는 여자들도 많았다. 그 여자들 가운데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그의 친구가 한마디 했다. 이봐,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건 틀림없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만약에 서로 사랑한다면 언제나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친구의 충고도 불구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간호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녀는 오랜 계산 끝에 결혼을 승낙했다. 두 사람은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잠시 행복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음은 지나가고 인생은 곧 시들해져 버렸다. 몇 년 뒤 그가 직장을 잃자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던 결혼 생활에 엔딩 타이틀이 떠올랐다. 결혼한 이후 줄곧 싸우기만 해온 간호사와 그는 4년 만에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던 날 그녀는 법원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앞으로 혼자서 잘해봐. 하지만 모든 게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수술이 필요한 인생이거든. 그것도 아주 대대적인.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서 보니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은 간호사에게 위자료로 지불되었고 집을 살 때 진 빚만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그는 그나마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혼한 뒤 그는 8군데나 직장을 옮겨 다녔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시간보다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간호사의 말대로 모든 게 쉽지 않았다. 그는 돈을 모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곧 얼마 남지 않은 돈마저 다 써버리고 말았다. 그 돈 가운데 대부분은 직장을 구하러 다니느라 타고 다닌 자동차 기름값에 들어갔다. 더 이상 기름값을 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자동차를 팔았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미용사는 미용실의 맨 안쪽 자리를 가리킨다. 그가 자리에 앉자 그의 목에 흰색 가운이 둘러진다. 가운은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있어 지저분해 보인다. 남자는 거울을 통해 하얀 가운 위에 생뚱맞게 얹혀있는 자신의 덥수룩한 머리를 쳐다본다. 좁고 지저분한 미용실엔 그와 여자,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다. 이런 곳을 소위 동네 미장원이라고 하는 모양이군 하고 그는 생각한다. 살다 보니까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미용사가 그의 머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시지. 남자는 의자에 등을 기댄다. 어제 어떤 여자가 와서 파마를 하고 갔거든요. 자리에 앉혀보고 나니까 어찌나 미용실을 안 다녔는지 머리가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을까 하고 암만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봤다가 아니면 괜히 손님한테 실례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남자가 장단을 맞추며 거울을 통해 여자를 쳐다본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각이 진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와 남자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검은 바지 위로 드러난 팽팽한 엉덩이는 그녀가 아직 생식 능력이 충분한 젊은 암컷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가 미용실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엉덩이 때문이었다. 그러다 파마를 다 하고 머리를 풀어주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자는 머리를 깎던 손을 멈추고 말을 잇는다.
그게 누구였는지 알아요? 알고 보니까 바로 학교 다닐 때 내 친구였지 뭐예요, 글쎄. 흥분을 했는지 여자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몰라봤어요? 별로 친한 사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애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엔 참 예뻤는데. 여자는 입을 삐죽하며 말을 잇는다. 살도 찌고 얼굴이 많이 상해서 몰라봤나 봐요. 행색도 추리한 걸 보니까 어느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 것 같던데, 어머, 그렇게 예뻤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는 척을 했어요. 아니요. 처음엔 아는 척 할까 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어색하기만 할 것 같아서. 남자는 차츰 미용실 분위기에 익숙해진다. 그는 원래 이발소에 갈 작정이었다. 그런데 마침 그가 평소에 다니던 단골 이발소가 쉬는 날이어서 다른 이발소를 찾아다니다가 한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수건을 놀고 있던 여자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라 미용실로 들어온 것이다. 그럼 그쪽에서도 이쪽을 몰라봤나 보죠? 남자가 묻는다. 글쎄, 눈치를 보니까 걔도 나를 알아본 것 같긴 한데 끝까지 아는 척 안 하더라고요. 하긴 자기도 사는 게 그러니까 별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는 잠시 뜸을 들였다 다시 말을 잇는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요? 학교 다닐 때 걔가 엄청 도도했거든요. 예쁜 애들이 원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나 친구들이 걔를 되게 싫어했는데 막상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나는 걔가 우리 같은 애들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몰라요.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용사는 이제 가위를 들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깎고 있다. 새치가 좀 있으시네요. 그녀가 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한다. 많은가요? 그가 뜨끔한 심정으로 묻는다. 많은 건 아니지만 보기 싫잖아요. 남자는 머리하고 신발인데. 그렇긴 하죠. 이번에 염색 한번 해보세요.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순간 그의 눈에 염색 3만 원이라고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젊어 보이면 뭐합니까? 그냥 나이대로 사는 게 좋죠. 그가 짐짓 담대한 표정으로 웃어 보인다. 그는 트레이닝 바지 주머니엔 10,000원짜리가 6장 들어있다. 그날 아침 돼지 저금통을 뜯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우체국에 가서 바꾼 것이다. 직장을 잃은 뒤 그는 자주 저금통을 뜯고 지폐로 바꾸었고 돼지를 잡을 때마다 그 액수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얼마 전 고향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냥 동전으로 살죠 뭐. 어머, 제가 보기엔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미용사가 머리를 깎던 손을 멈추고 묻는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남자는 긴장을 풀듯 어깨를 추스러 본다. 그쪽보다는 아마 한참 많을걸요. 그래요? 저도 보기보다 나이 많아요. 여자가 거울을 통해 쳐다보며 해픈 여자처럼 웃는다. 그럼 그쪽 먼저 말해보시죠. 어떻게 되는데요? 3학년 6반이요. 여자가 선뜻 웃으며 대답한다. 3학년 6반? 진짜. 그는 생각한다. 저런 식으로 말하는 여자에게 수작을 걸고 있다니. 그쪽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여자가 다시 가위를 들며 묻는다. 나는 그도 웃으며 여자의 말투를 흉내낸다. 이제 막 4학년 됐어요. 어머, 그럼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저보다 4반 높으신데. 여자가 그의 옆머리를 깎기 위해 다가오자 그녀의 가슴이 남자의 어깨에 뭉클
하고 가볍게 스친다. 미용사에게선 그날 아침 그가 어느 여학생의 목도리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좋은 냄새가 난다. 순간 아랫배에서 아득하게 오래된 우울한 허기가 몰려온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는다. 그날 아침 저금통을 뜯어 우체국으로 가는 길에 동전을 담은 검은색 비닐봉지가 찢어졌다. 버스 정류장 앞이었다. 동전이 촤르르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보도블록 위로 흩어졌다. 일부는 차도로 굴러가기도 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남자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동전을 줍기 시작했다. 구경을 하던 사람들 몇몇이 같이 동전을 주워주었다. 옆에 엎드려 동전을 줍던 한 여학생이 그에게 주운 동전을 내밀었다. 그녀는 여느 여학생처럼 거칠고 지저분해 보였지만 동전을 내민 손은 하얗고 통통했으며 턱을 가리고 있는 베이지색 목도리에선 좋은 냄새가 났다. 때마침 버스가 도착해 모두들 몰려가자 남자는 동전을 주워 도망치듯 버스 정류장을 떠났다. 저는요, 봄을 타나 봐요. 머리를 다듬던 여자가 나른해진 목소리로 말한다. 봄만 되면 일하기도 싫고 마음이 그냥 그러네요. 어느새 여자의 태도는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친근하다. 마음이 어떤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복잡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글쎄요. 남자가 잘 모르겠다는 듯 애매하게 웃는다. 이런 날은 가게 문 닫고 어디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면 좋은데. 뭔가 여운을 남기듯 여자는 슬그머니 말꼬리를 감춘다. 그럼 문 닫고 가지 그러세요. 남자가 떠보는 듯한 말투로 한마디 던진다. 어차피 손님이 없으니까 문 닫는 거야 상관없지만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죠. 여자가 새침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자 남자는 그제야 그녀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지고 보면 여자에게 매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얇은 입술에 웃는 모습이 제법 육감적이다. 그리고 그를 미용실 안으로 불러들인 비밀스러운 엉덩이. 설에 가보셨어요? 미용사가 묻는다. 어디요?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여자의 말을 놓친 남자가 되묻는다. 설에요. 작년 이맘때쯤 친구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가서 회도 먹고 꽃게도 사오고 그랬는데 참 싸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보단 싸겠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가깝던데요. 친구 차로 가니까 금방이던데. 남자는 아내와 이혼하기 전 함께 소래에 가던 기억을 떠올려 보았지만 단지 갔었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런 기억이 남질 않는다. 그나저나 이쯤 되면 이제는 그가 한마디 던질 차례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여자가 먼저 묻는다. 차 있으시죠? 뭔가 한마디 하려던 그는 여자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순간 말문이 막힌다. 이번에도 여자가 먼저 말을 잇는다. 하긴 남자니까 있으시겠다. 요즘은 여자들도 다 차를 갖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정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갈 사람이야 많죠. 근데 그것도 마음이 맞아야지. 안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가 거울을 통해 찡긋 웃어 보인다. 그렇지. 마음이 먼저 맞아야 배도 맞추지. 이제 남자의 눈에 미용사는 꽤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각이진 얼굴은 오히려 독특한 개성이 되고 살이 좀 쪘을 뿐 몸매는 여전히 탄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겠지. 남자는 갑자기 등이 가려온다. 나이가 들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가 겨울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는 가려움을 참느라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미용사는 거울을 통해 남자의 눈치를 살핀다.
어떠세요? 잠시 후 미용사는 남자의 머리를 털며 묻는다. 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남자는 거울을 통해 깎은 머리를 바라본다. 약간 생경해진 얼굴이 거울 속에 들어앉아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여자는 이발 가운을 벗겨준다. 그렇게 이발이 모두 끝났다. 여자는 가운을 접으며 그가 일어서길 기다리고 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신이 아는 얼굴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더 이상 아무도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결국 그에게 자동차를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남자는 갑자기 뭔가 생각나듯 고개를 돌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여자에게 묻는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친구 말이에요. 그 여자는 어쩌다가 인생이 그렇게 꼬인 거죠? 그건 나도 모르죠. 여자는 어깨를 으쓱한 후 한마디 덧붙인다. 틀림없이 남자를 잘못 만난 거겠죠. 아니면 지독히도 운이 없었거나. 아마 그런 거겠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않은 채 뭔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혼자 고개를 끄덕거린다.